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제사무학과랑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를 이제 곧 졸업하는 조희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이 이화여대 유튜브 채널이랑 하는 마지막 협업 영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나가 보니까 1학년에서 4학년 때까지 어떻게 생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Q&A를 제가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학부 자율전공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선배도 없었고 고등학교 때와 달리 로드맵이 없다 보니까 사실 혼란의 시기를 제가 겪었었거든요.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고민이거나 어떻게 하면 좀 잘 산 대학 생활일지 조금 로드맵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학년 때 어떤 거 하면 좋은 것 같고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학년 때는 교내 활동을 최대한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학년 때 대외 활동을 지원을 했을 때 사실 저희가 가진 게 고등학교 때 한 거밖에 없으니까 스펙이 사실은 많이 없기 때문에 대외 활동을 붙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교내 활동이나 동아리 위주로 많이 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친목 동아리 말고도 재밌는 게 엄청 많아요. 스쿠버 다이빙 동아리, 스노보드 동아리, 바리스타 동아리 이런 거 되게 다양한 게 신기한 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만약에 나중에 가서 하고 싶으면은 사람을 막 모집해야 되고 어디서 해야 될지 다 알아봐야 되니까 되게 번거롭기 때문에 저학년 때 동아리에 그런 거 해보면서 약간 자기가 어떤 거 좋아하는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그냥 힐링 타임을 갖는 거예요. 굳이 스펙을 1학년 때부터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1학년 새내기 분들은 학교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약간 고민도 많이 되니까 다우리 프로그램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다우리를 멘티부터 시작해서 진짜 엄청나게 오랫동안 멘토도 했었고 운영위원도 했었는데 멘티뿐만 아니라 멘토나 운영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는 것도 비슷한 관심사나 비슷한 전공을 가진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렇게 학교 생활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다우리나 뭐 그런 다양한 중앙 동아리 외에 또 학교에서 제공을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저희 학교 공지사항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지사항을 정말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수전공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복수전공을 언제 신청하고 언제 결정하는 게 좋은가? 어떤 학과를 선택하는 게 좋은가? 내가 배워보고 싶은 과를 생각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그냥 사실 유망한 과를 선택하는 게 좋으냐?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진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기준을 갖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대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건가? 하는 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문학과 계열이 있잖아요. 나는 독어 배우고 싶어서 독어과를 한번 복수 전공해볼까? 그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학원도 너무 잘 돼 있고 다른 언어교육원 그런 프로그램들도 너무 잘 돼 있고 예를 들면 또 코딩. 내가 코딩이 내가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해서 내가 한번 해볼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다 사실 국가 프로그램적으로 코딩을 지원해주는 게 요즘은 정말 많고 하니까 사실은 맛보기 프로그램을 먼저 해보고 코딩 이런 수업들을 들어보고 그리고 이게 정말 나랑 맞고 내가 진짜 관심 있게 진로로 삼아봐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 그때 가서 복수 전공을 땅땅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요즘은 전공이나 복수 전공이 취업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가진 않거든요. 내 전공 좀 비인기 전공인 것 같아 라고 해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런 경우에는 복수 전공이나 뭐 부전공으로 충분히 살릴 수 있으니까 다양한 전공들 수업을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결정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복수 전공을 좀 살피고 대외 활동을 가기 전에 그냥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내 활동이랑 뭐 동아리도 되게 다양하게 해보고 뭔가 스펙에 연연하지 말고 최대한 즐기면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2학년이 되면은 슬슬 교환학생 가려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대외활동도 슬슬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1학년 때 대외활동을 신청을 했었다가 다 떨어졌었다가 2학년 때 우르르르 막 합격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대학생 서포터즈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달라요. 면접을 통해서 걸러져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다들 열심히 갓생을 사시는 분들이시고 그래서 거기 속에서 많이 배울 수 있고 학교나 전공을 떠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으니까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학교 안에만 있지 말고 나가시는 걸 추천하는 게 대학생 때만이 가장 뭔가 사람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를 가고 하면은 약간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데 대학교에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이때가 가장 펼칠 수 있는 기회예요. 대외 활동이 네트워킹에 정말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저는 자동차, 식품,
식품, 금융, 외교부 등 다양한 대외 활동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한테 대외 활동을 지원할 때 고려했던 점에 대해서 여쭤보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대학교 때 저랑 맞는 게 뭔지 좀 찾고 싶었어요. 나는 뭐 식품 관련된 회사를 가는 걸 좋아할까? 자동차 관련 회사를 관련된 걸 좋아할까? 그리고 또 회사의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좀 보고 싶었어요. 회사 경영진들이 직접적으로 서포터즈랑 같이 교류를 하고 그분들과의 네트워킹도 당연히 되지만 이 회사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떻구나를 알 수 있어서 되게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고 마케팅 서포터즈 같은 경우에는 요즘 필수적으로 필요한 SNS 관련된 활동들을 되게 많이 보는데 제 SNS 활동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다양한 산업군을 해봤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한다는 걸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어떤 산업군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내가 이런 산업군이랑은 안 맞는구나 라는 거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열심히 대외 활동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3학년 때. 그리고 요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대외 활동으로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서대문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청년 지원 사업도 지원을 했었고 그거 외에도 환경 관련된 사업도 지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그거는 지원금을 줘서 저희가 원하는 사업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팀을 꾸려서. 대학생 때만큼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를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캠퍼스픽, 에타 이런 커뮤니티에서 많이들 알려주니까 그런 데를 열심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 3학년 때 또 많이들 가는 게 교환학생. 교환학생 관련해서는 제가 이화여대 유튜브에도 2편으로 나눠서 많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를 자세한 내용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교환학생을 왜 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떻게 교환학생 생활을 보내냐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교환학생을 가게 된다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한국 사회를 떠나서 타지에서 다양한 인종들이랑 함께 수업을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경험이고 거기서 배워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최소한 영어나 뭐 그 나라 언어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얻어가는 게 있을 거고 거기서 만난 한국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서도 시야가 되게 넓어지고 그리고 해외에서 만약에 살면서 내가 해외살이랑 되게 잘 맞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해외에선 이런 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비즈니스적인 마인드 생길 수 있고 이때 기억으로 나중에 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교환학생 때만큼 즐겁고 행복한 때가 없었다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뭘 배워온다기보다 그냥 즐겁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갔었는데 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은 다른 이화여대 유튜브 채널 영상들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3, 4학년 때 되면은 슬슬 또 인턴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인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외국계 위주로 갔었어요. 그래서 HR이랑 마케팅 인턴을 했었는데 근데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인턴을 한번 해보는 거는 정말 필수인 것 같아요. 애초에 취업을 할 때 대외 활동을 어떤 거를 했냐보다 인턴 활동을 더 잘 쳐주기 때문에 인턴 활동이 취업에 가장 좀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싶고 그리고 여기서만큼 제가 회사 생활이 어떻구나를 직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외국계만을 경험하긴 했는데 외국계 인턴이 좋을 수도 있는 점이 외국계 인턴은 자유롭고 사원급으로 약간 일을 많이 줘요. 그만큼 많이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 직무는 어떻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배워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1, 2, 3, 4학년 때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추천은 다 드렸고 사실 Q&A 내용도 여기서 다 녹인 것 같아요. 이제 자기계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언어에 대해서 자기계발 관련해서 많이들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왜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영어 공부나 스페인어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언어는 많이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감. 저도 스페인어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닌데 친구들부터 사귀었어요. 내 친구들은 어디서 사귀냐? 저는 외국인 투어 가이드를 해주는 동아리를 했었고 학교에서 하는 피스버디를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피스버디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쏟는 시간이랑 자신감만 있으면 언어는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자기계발도 정말 다양하게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인관계 관련해서도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대학교 때만큼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게 대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랑은 확실히 친구 느낌은 다르지만 얇게
넓게 만난다고 해서 그렇게 막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넓게 만난 사람들 중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이 꼭 있을 거니까 굳이 내 학교, 내 전공에만 있는 그 작은 무리에만 있지 말고 여기 대외활동도 가보고 동아리도 가보고 소모임도 가보고 그리고 교환학생도 가보고 하면서 네트워킹 범위를 최대한 넓게 하시면은 거기서 마음 맞는 친구가 한두 명은 꼭 생길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이화여대에서 제가 가장 크게 얻어간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저희 학교가 입학할 때보다 졸업할 때가 만족도가 더 높은 유일한 학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공감이 될 정도인데 저는 사실 이화여대를 통해서 얻어간 게 너무 많았어요. 주변에서 너무 갓생을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학교 내에 동기뿐만 아니라 동아리나 교내 학회에서 만난 갓생 사는 분들을 통해서 저도 자극을 받고 열심히 살게 되었고요. 이화여대를 다니면서 제가 발전을 너무 많이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나 뭐 학교 생활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너무 많이 발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걸 얻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니까 드는 생각은 대학생 때만큼 좋은 때가 없었다. 회사 생활이나 돈을 버는 건 참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 꼭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그리고 재밌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저의 영상들을 응원해주시고 챙겨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행복한 대학생활 보내실 수 있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안녕!